네. 그 다음 초음파 검사 다음으로 그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성장 정도를 사정합니다. 태아의 성장 정도라고 하는 것은 태아가 성장 안에서 제 텀에 맞게 제대로 성장을 하는지 아니면은 지연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검사를 초음파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아 성장 지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체중에 비해서 하위 10% 미만일 경우에 이걸 우리는 저체중 출산이라고 합니다. 미숙아가 아니고 체중 자체가 미숙아라는 기준은 지태기간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9개월 이전에 분만을 할 때 우리는 저체중 그 미숙아라 그러고 이런 경우는 체중이 적은 출산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태아에 보통 한 10% 정도에서 일어나고요. 25% 정도는 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적 자궁 내 태아 성장 지연. 이 말은 임신 3기까지는 정상, 보통 성장의 정상인데, 그 다음에 28주 이후에는 몸체 성장이 머리에 비해서 느리다는 거죠. 몸체 성장이. 그죠? 그래서 좀 비정상적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궁 안의 성장 지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칭정 자궁 내 태아 성장 진영. 머리와 몸체 모두 지연되는 경우 뭐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이러한 케이스도 있다는 겁니다. 사정하는 법은 모체에 체중하는 증가하는 어떤 비율, 그 다음에 촉진에 의한 태아의 체중, 추정. 이 촉진이라는 것은 초음파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사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태 연령 대비 거대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태 연령 대비. 그래서 정상적인 임신 기간보다 태아의 크기가 오버된 경우 4kg 이상이 4.5kg 이상일 경우에는 거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대화의 원인은 대부분이 뭐 산모가 굉장히 덩치가 큰 산모, 몸무게가 많이 부른 산모 또는 당뇨가 있는 산모는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질식분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 자궁 파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분만은 자궁 질식분만을 하지 않고 대부분 소파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선천성 기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기형이 치명적일 때, 예를 들어서 무뇌아라든지 무심심장이 없는 사람들, 무뇌아 아이는 얼굴은 이렇게 있습니다. 입하고 있는데 뇌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이렇게 돼 있죠. 푹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무심증 이런 것들이 규명되면은 임신 중에서 중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3개월 뭐 이렇게 3개월 되기 전에 이러한 검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네, 유산을 하죠. 치료적 유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산 자체가 법적으로 허가가 되지 않아서 불법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여성 학회에서 불법을 합법으로 뭐 하자 이러는데 일단은 이제 유산은 불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치명적으로 어부노말일 때는 합법적으로 유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산모가 이것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선천성 기형 발견을 검사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음파로 볼 수 있는 것, 목덜미 투명대 측정 검사가 있습니다. 태아는 대부분이 목에 이거는 임신 2기에 측정하는 건데요. 태아는 엄마 뱃속 안에서 대부분이 이런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뭐 얼굴을 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 목덜미에 있는 주름입니다. 주름. 이 주름을 투명대를 걱정해서 이것이 이 안에 축적된 액체가 있을 때는 이게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0.3mm, 3mm 이상일 거에 우리는 다운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빈도가 증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대 목덜미 투명대 측정 검사도 무엇을 한다? 초음파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태아 환경을 사정하는데요. 태아 환경이라는 거는 태아가 가지고 있는 뱃속의 어떤 건강 상태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태아의 환경 사정은 대부분의 양수 지수를 검사를 해보면은 태아의 환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수 지수는 암니오틱 프리드 인덱스라 해서 AFI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모체의 복부를 배꼽과 임신선을 중심으로 이제 모체의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있죠. 여기 배꼽이에요. 여기 임신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4등분 합니다. 이렇게 4등분. 이렇게 4등분 해서 양수 포켓이라는 것을 검사를 초음파를 기계를 갖다 대면은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요 양수의 수심이 깊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게 척추뼈까지 양수의 길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수심이 나오는 거죠. 여기도 측정하고 여기도 다 측정을 합니다. 이것을 측정하여서 각 등분의 길이를 합친 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와 여기 네 군데 예로 들어서 자 여기는 양수가 좀 적어요. 그래서 수심이 뭐 2mm가 2cm가 나왔어요. 여기는 양수가 아이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손발이니까 양수가 좀 많이 있어서 한 5cm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4cm, 3cm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모두 합하면은 9cm하고 14cm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적당한 양수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검사를 해서 다 더했는데 5cm보다 작다. 이걸 양수 과소증이라 하고요. 24cm보다 많다. 양수 과다증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과소증과 과다증의 문제는 무엇인가? 과소증은 아이가 소변을 보지 않는 거예요. 즉 먹기는 먹어요. 양수를 마시긴 마시는데 소변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요로가 막혔거나 태아가 질식이 됐거나 성장이 지연되는 또는 아예 먹지를 못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양수 과소증이고요. 양수 과다증은 양수를 만들고 먹기는 하는데 양수를 소변으로 누기는 하는데 양수를 먹지는 못하는 거죠. 그 식도가 막혀 있다든지 문해와 이런 아이들은 양수 과다증이 많습니다. 두 가지 다 문제고요. 좀 더 심하다면 양수 과소증이 훨씬 더 문제가 더 될 수가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AFI 지수를 측정하고요. 이 지수는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태 임신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반이나 양막을 사정할 수가 있고 자궁의 이상 여부라든지 자궁의 종양이나 기형적인 발육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하고 나서 양수 검사 이외에 태아 임신 1기에 아이의 건강을 사정하는 기술을 지금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임신 1기라고 이야기하면은 임신하고 나서 12주 이내를 임신 1기라고 합니다. 12주. 즉 4개월이죠. 4개월이고 임신 2기는 28주까지입니다. 그래서 7개월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는 임신 3기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임신 1기의 태아의 안녕 상태를 사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거죠. 왜? 여기는 아이를 혹시나 필요에 따라서 소파 수술을 한다든지 아이의 선택을 포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신 12주 이내에 검사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학습을 할 것입니다. 책에는 212페이지입니다. 임신 1기에 태아의 안녕을 사정하는 기술입니다. 먼저 생존력입니다. 태아의 생존력을 우리는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그 다음에 초음파나 기타 다양한 검사 치료. 그 다음에 두 번째 HCG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성전력도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HCG 즉 육모성선 생식 자극 호르몬은 보통 90일에 최고치를 이룹니다. 90일에. 그래서 요것을 임신 1기에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임신 1기. 우리가 이제 90일이 되면은 나누기 7을 하게 되면은 12주 정도가 되거든요. 70이라고 진짜 12주에서 13주거든요. 제고치고 그 다음에 13주 이상 넘어가게 되면 호르몬의 숫자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 선택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신 초기에 비정상적으로 수치가 매우 낮다. 이럴 때는 절박유산이라든지 자궁 내 임신 또는 기형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일 이후인데도 비정상적으로 떨어진다 했잖아요. 이럴 때는 포상기태라는 질병에 걸립니다. 포상기태는 H몰이라고 하는 하나의 질병인데요. H몰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아이 대신에 그 깨구리 알과 같은 그런 하얗게 생긴 생선알처럼 생긴 것들이 이렇게 뭉쳐가 있습니다. 자궁 안에. 자궁벽 안에 이것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다소파 수술을 해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질병을 H몰 또는 포상기태라고 하고요. 이 H몰이 암으로 전환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집중적인 치료가 요하는 그러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책보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책하고 프린트문을 꼭 같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책에 보시면은 프로게스테론 검사는요, 주로 이제 임신 2기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임신 1기에 가는 검사에 관련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3페이지 나오는 프로게스테론 검사는 주로 임신 2기에 검사를 주로 합니다. 네, 주로 하는 검사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임신 1기에 하는 검사 종류 중에서 육모막을 생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육모라고 이야기하면은 태아의 태반 있죠. 태반 이 성분이 육모 성분입니다. 그래서 긴 리더를 가지고 이렇게 육모를 찾아서 초음파를 이렇게 보면서 육모를 찾습니다. 태반을 찾는 거죠. 태반을 보면서 얘를 이렇게 들어가서 바늘을 해서 이 육모를 아스피레이션 뽑아내는 그런 검사법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궁에 있는 질을 통해서 양막을 뚫고 들어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위험한 방법이긴 합니다. 뭐 이것도 물론 위험하지만은요. 이거 이제 다시 검사, 이거는 질을 통해서 육모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카테타입니다. 카테타. 롱 카테타고요. 스페큘럼입니다. 이게 롱 스페큘럼, 수술로 스페큘럼을 이렇게 하고 나서 카테타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 태반에 있는 육모를 당겨내는 그러한 방법이죠. 요거는 초음파로 질식 육모 생검이고 요거는 초음파로 할 수가 있고 물론 요것도 질식이지만 그래서 왜 하느냐 유전 진단을 위해서 합니다. 이 산모가 만약에 유전적인 경력이 있는 히스토리가 있는 집안에 어떤 유전력이 있다 또는 첫 아이가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이러면은 육모막 생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자에게 퍼미션을 받고 여기에 복부에 마취를 하고 장단점을 설명을 합니다. 때로는 아주 미세하지만은 또 이 자궁의 양수가 터지기도 하는 그러한 미스테이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잘 하면은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그만큼 급박한 어떤 사정이 있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한다? 임신 1기에 이거를 할 수 있다 보시면 좋습니다. 지금은 모두 임신 1기에 하는 검사 방법을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목덜미 투명대 검사도 임신 1기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육모막 생금에 합병증이 있겠죠. 당연히 육모 양막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양막이 파열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양수가 좀 아웃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필요할 때는 질출혈, 양막염, 자궁내막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RH 동족 면역이 생기는 건데요. 엄마가 만약에 RH 마이너스라면은 육모막을 바늘을 찔러서 조직을 떼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블라드가 브리딩이 됩니다. 어느 부분은 작더라도. 그러면은 산모가 RH 마이너스이고 처대기일 때 이 블라드가 산모에게 역류해서 산모가 RH 마이너스의 항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미리 감마그로븐을 투여를 해서 뭐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럴 때 동족 면역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이 말을? RH-의 문제가 되는 건 첫 아이는 델리버리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가 델리버리를 하면서 태반이 떨어지잖아요. 태반이 떨어지면은 분명히 거기에서 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피가 태아가 가지고 있는 이 피가 산모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피가 태아는 RH 만약에 플러스고 엄마가 RH 마이너스면은 둘이가 피가 다르잖아요. 섞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가 아이에게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RH 마이너스 산모가 RH 플러스의 면역이 항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알게 되면은 RH 마이너스 산모는 처음부터 감장 면역을 시킵니다. 감장 면역을 하고 태아도 아이가 분만을 하면은 바로 접종을 하는 그러한 산모가 접종을 하는 그런 걸 하는데 만약 그런 것들이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런 것들 예방이 되지 않았다면은 RH 동족 면역을 일으키면서 산모는 이 아이가 이미 하나 아이를 인정을 하고 차후의 아이는 동족 면역에 아이가 저항을 일으키게 되면 둘째 아이는 사망을 한다든지 분만에 굉장히 애로가 있다는 그런 면역입니다. RH 난주 마이너스 다시 한번 학습을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육모 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염색체 DNA를 사정하고 그 다음에 양수천자보다 더 빠른 진단이 가능하다. 양수천자는 임신 2기에 합니다. 즉 12주 이후에 한다는 거죠. 12주에서 한 15주에 합니다. 네. 그래서 육모생금은 좀 더 초기에 검사를 해서 만약에 이 산모가 이 태아가 선천성 기형이다 그러면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산모가 선택을 해서 아이를 포기하든지 그죠. 그다음에 만약에 신체에 이러한 검사를 했는데 신경관 결함이 없잖아요. 없으면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마지막 검사가 16주에 볼체 혈청 알파 태아 단백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했을 때 그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로는 시술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시술 후 태아와 산모의 전반적인 간호 이렇게 안정을 유지를 하도록 하고 시술하고 나서 시술 후 의사결정의 과정 난태가 낙태입니다. 기억입니다. 네, 시술을 했는데 이 태아가 선천성 기형이에요. 그래서 산모가 이게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태아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낙태 등을 선택할 수가 있고 시술을 하고 나서 만약에 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은 태아가 잘 있는지 NST를 태아 사정을 해서 건강한지를 확인한다든지 양수가 터지는지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스테이하면서 산모를 케어하는 것도 이 부분에 학습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임신 1기입니다. 임신 1기에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종합검사. 물론 이제 임신 1기의 종합검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혈청검사가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통합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여기에는 뭐 블라드, ABC, ABG 타입, RH 타입, 소변검사,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거기 뭐 매독 검사, 뭐 기타 이쪽으로 간염 검사 이런 것들을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태아의 DNA 검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했지만 초음파를 통해서 목에 반투명성, 목덜미 검사하시고 이렇다면 다운 증후군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임신 얘기에 종합 검사를 전체 해줍니다. 이게 소변 검사도 들어갑니다. 엑스레이 다 들어있죠. 네. 엑스레이는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거는 후기에 할 수도 있습니다. 엑스레이는. 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임신 1기에 관련된 태아의 검사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다단에 밑에 보시면 사중 포지자 검사라고 나오는데요. 이거는 임신 2기에 검사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임신 2기, 네, 12주 이상에서 28주까지, 28주 시기에 검사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 다음 태아의 성조는 뭐 계속 매달 보는 거죠. 태아의 수도 볼 수가 있고 태위 보셔야 됩니다. 태아가 제대로 있는지 옆으로 누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태아의 정상적인 심박동수, 그 다음에 심박동이 잘 뛰는지, 태아의 신체 구조, 임신의 주와 성장 정도, 양수량 정상인지 가소인지 뭐 아니면 많이 과단지, 그 다음에 태반의 위치를 보는데요. 태반의 위치라는 것은 자궁경부와 관계를 포함합니다. 태반은 자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서양물 모양이죠. 태아가 이렇게 지금 앉아 있어요. 태아가 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태반이 여기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태반이. 그러면은 태줄이 이렇게 해서 태아가 연결되어 있겠죠. 그죠? 이게 태반입니다. 그래서 이 태반이 지금은 여기까지가 자궁경부고 여기가 자궁경부, 여기가 자궁체부라고, 여기는 자궁처부라고 합니다. 처부. 여기가 자궁바닥이거든요. 지금은 이 태가 자궁처부나 체부에 잘 붙어 있는데 잘못된 경우에는 이 태가 여기에 밑에 와서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태가 만약에 이렇게 붙어 있다. 전치태반에 들어갑니다. 전치태반. 그래서 이 태가 여기 자궁 입구를 완전히 이렇게 막으면 완전 전치태반. 그 다음에 조금 걸려있다. 이만큼 이렇게 걸려있다. 부분 전치태반. 요 좀 올라가 있다. 요 정도로 약간 올라가 있다. 그 변년 전치태반. 태반, 전치태반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전치태반이라는 거 많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초기에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변년 전치태반으로 약간 이렇게 걸쳐 있다가 이 아이가 크면서 자궁이 이렇게 커질 거 아니에요. 그죠? 커지겠죠? 그럼 이게 따라서 태반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들어는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태반의 위치를 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태가 자궁경부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이 태반이 자궁경부 앞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학습을 알아야 돼요. 언제 아는데 임신 2기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탯줄입니다. 탯줄. 이게 탯줄이잖아요. 탯줄. 그죠? 탯줄. 탯줄에 혈관 수를 포함해야 되는데요. 태아의 탯줄은 두 개의 탯줄 안에 두 개의 혈관이 있습니다. 탯줄은 한 개의 동맥과 두 개의 정맥이 있습니다. 한 개의 동맥과 두 개의 정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두 개의 동맥과 한 개의 정맥이 있습니다. 두 개의 동맥과. 그래서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요. 왜 이렇게 되어 있냐면은 태아는 이 정맥에는 동맥피가 흐르고 이 정맥에는 이 동맥처럼 생긴 여기에는 정맥피가 흐릅니다. 이제 나중에 태아 순환에서 학습을 할 건데요. 이런 것까지도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궁 구조 이런 것까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자, 임신 2기의 인부의 사중 포지자 검사입니다. 4가지의 혈청 호르몬을 측정합니다. 4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 범주에 들어가지 않거나 하이 또는 내려가거나 기준에 따라서
태아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 펙타 프로테인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알파 펙타 프로테인 주로 언제 측정한다? 임신 16주에서 18주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HCG. 자, HCG는 임신 초기에도 할 수가 있고 후기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HCG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는 HCG는 HCG 검사를 가지고 소변 검사에서 그게 양성이 나오면은 임신이라는 건 아시잖아요. 그게 HCG 호르몬이거든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은 초기에서는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높은 것이 정상이고 그 다음에 임신 2기면은 떨어진다 했잖아요. 임신 2기에 떨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임신 초기에 만약에 낮으면은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임신 후기, 100일 이후기 때문에 임신 후기입니다. 만약에 이 100일이 지났는데 임신 2기 있는데도 이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으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HCG는 호르몬 1기에도 할 수 있고 2기에도 검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어쨌든 간에 인부 혈청의 사중 표시자 검사는 알파 펙타 프로테인, HCG,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니빈입니다. 이니빈. 그래서 이 네 개가 5개네요. 근데 이니빈이 네, 들어갈 수도 있고 잠깐만요. 사중 표시자. 이니빈가 되는데 프로게스테론이 프로게스테론이 빠지네요. 네,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빠지고 하나, 둘, 셋, 네 개를 사중 표시자라고 합니다. 네, 보시면은 UE3 이게 에스트로겐이고요. 이니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중 표시자 에스트로겐, 이니비까지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는 2주에 소변에는 에스트롤이 나오고 이것 에스트로겐 종류입니다. 에스트로겐 종류가 에스트로겐, 에스트리올 뭐 이렇게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체의 피나 소변에 이것이 나오고 이것은 태아의 안녕 상태를 평가한다. 그 다음 이니빈 같은 경우도 높은 이니빈 호르몬은 다운증후를 유도하고 낮은 프로스테론은 자견유산이나 자궁의 임신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중 포지자는 하나, 둘, 셋, 넷. 뭐 사중 포지자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검사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임신 2기잖아요. 임신 2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양수 천자와 양수 검사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육모 양막을 떼내는 검사는 임신 1기, 양수를 천자에서 검사하는 건 임신 2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수 천자는 이러한 방향으로 아이가 이렇게 있고 태반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이게 마취를 합니다. 하고 초음파를 보면서 태아가 이게 피투스 아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이 니들에 다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해서 이 양수 물을 뽑습니다. 양수는 태아의 모든 정보를 만들어냅니다. 태아의 피, 혈액형, DNA, 뭐 그다음 건강 정보 다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뽑아서 프리드를 검사를 합니다. 언제 한다? 15에서 20주에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신 말기에 양수를 하는 이유는 태아의 허파가 성숙이 되었는지 폐성숙도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 양막 안에 염증, 양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양막염 이런 것들을 진단할 때 걱정합니다. 태아의 허파 성숙도는 다음 장에 나올 건데요. 여기 나오네. 책에도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태아의 성숙도. 임신 3기에 있는 것 같네요. 그 레스틴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살핑머스기 있는데요. 요 이제 우리 LS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요 레벨이 이 레틴과 이가 만약 예를 들어서 2대1이 돼야 됩니다. 2대1. 그럼 이게 만약에 뭐 1.5대1 이러면은 아직 배가 덜 성숙됐다.
봅니다. 그리고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또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측정하면은 폐 성숙도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로 이제 임신 후반기에 하는 거죠. 임신 후반기에 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요렇게 양수 검사를 할 때, 뭐 할 수도 있지만은요, 이러한 어떤 폐의 성숙도를 하기 위해서는 임신 3기에 하고, 그렇지 않고 기타 태아의 어떤 문제를 진단하려면은 임신 2기에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방광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방광을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지금 네, 여기가 자궁김의 직장이잖아요. 여기가 지금 방광입니다. 요 언저리에 지금 방광이 좀 숨어 있네요. 이게 방광일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기 방광이 되겠네요. 그래서 방광을 비워야 이게 혹시나 타치가 되지 않을 정도겠죠. 그래서 방광을 혹시나 방광이 비었으면 아이가 눌러지니까 방광을 비우고 니들을 이렇게 넣습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그다음 천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처음 양수, 이 주사기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지금 좀 올드 버전인데요. 이런 주사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양수가 이렇게 뚝 떨어져요. 첫 양수는 버리고 두 번째 양수를 한 20cc 정도 양수를 받아서 차광병에 담아서 검사실로 보내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처음 만약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니들을 여기를 딱 따서 처음에 나오는 건 좀 버리고 두 번째부터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30분간 태아가 문제가 없는지 관찰하고 그 다음에 동족 면역 관리하라 그랬죠. 이거는 역시 RH-산모만 해당이 됩니다. RH-가 산모가 아니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양수평가 항목은 네팅스하고 살핑고 레벨을 봅니다. 그리고 프로스타그란딘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수의 빌리루빈은 용혈성 질환을 사정할 수 있습니다. 용혈성 질환 아시죠? 블라드가 용혈되는 그러한 질환들을 사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네, 지금도 녹화 41분, 50분, 51분, 11분 네, 녹화 시간 30분이 넘었네요. 또 쉬고 좀 이따 또 다시 하겠습니다.